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함께 진행하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저희가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가지고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게 연금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케이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금을 수령하시다가 그렇죠. 소득이 발생된 일에 갑자기 근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복권에라도 당첨이 돼서 건물을 사신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누구랑 같이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잘 됐는지 이럴 경우 또 어떨까요? 이럴 경우 행복한 고민이네요. 매우. 맞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돼서 받는 거긴 하지만 약간 저희가 사회보장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 거를 더 적은 사람들한테 같이 골고루 나눠줘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끔 평균 소득을 맞춰주는 개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평균 소득을 맞춰주려고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게 있거든요. 국민연금의 A값. 그렇죠. 네. 혹시 이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에서 A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네. 저희가 이제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 220만 원 수준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A값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조기 연금도 수령이 불가능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A값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5년 이내에 이제 본인 나이에서 5년 이내에 조기 연금 수령이 가능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도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발생해서 그 A값이 초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0만 원이 초과가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맞습니다. 이 부분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많이 깎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얼마나 받는다고. 그리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좀 냈던 건데 상대적으로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너무 많이 깎아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기본적인 아까 말씀해주신 양준희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A값을 기준으로 많이 측정이 됩니다. A값이라는 얘기는 쉽게 해서 3개년간 평균 국민들의 근로소득 금액을 일단 이 정도다라고 측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현재 2020년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2020년도 A값은 243만 8,679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2020년도에 소득이 내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아니면은 이런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이러한 것들 다 사업소득이 되겠고요. 일하시는 것들 이런 근로소득 이게 합산한 금액이 근무 연간으로 해가지고 합산한 금액을 12개월로 이렇게 나눴을 때 월 받으시는 금액이 243만 8,679원을 초과하게 됐을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구간에 따라 나눠져요. 맞아요.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요. 100만 원 단위로 100, 200, 300, 400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받는 금액에 아까 말씀드린 22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 여기에 얼마 정도 50만 원 정도 내가 혹시 추가가 됐다라고 하면은 초과된 금액의 5% 정도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노령연금을 월 80만 원을 수령을 하고 있으신데 소득월액의 A값에 60만 원 정도를 월에 초과를 하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60만 원의 5%인 3만 원 정도가 매월 감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게 이제 만약에 좀 많은 사업 비용을 좀 받으실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구간은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은 5% 정도였는데요. 이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5만 원 100만 원까지는 아까 5% 했을 때 5만 원이니까 이 기본값이 5만 원 들어가고 플러스 100만 원 이상 초과된 금액의 10%가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5에서 15만 원 미만 정도의 금액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5만 원 플러스니까요. 그 다음에 200만 원 이상이다 할 경우에는 이제 200만 원 이하 구간이 15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200만 원이 초과한 금액의 15%가
감액이 되는 거고요. 3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30만 원 플러스 30만 원 기본 공제하고 플러스 300만 원 이상인 부분에 20%를 공제를 하게 됩니다. 4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만 원 공제가 되고 일단 플러스 400만 원 초과한 금액의 25%를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A값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이제 월 감액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지급률로 봤을 때는 좀 미리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예정이 되신다라면은 연금을 좀 연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좀 수령, 아예 수령 자체를 연기하시면 괜찮은데 괜히 이제 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이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시면은 좀 감액이 되는 이러한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뭐 일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럼요. 왜냐면은 지금 느낌상 여기서 생기는 근로소득은 뭔가 사장님들이 받는 소득 같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일하지 않고도 생길 수 있는 소득일 그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래도 계속 그렇게 깎는다 그러면 또 괜히 화날 수 있으니까 네. 5년 동안만 이렇게 감액을 적용을 하고 5년 이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또 수급을 또 하시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뭐 은퇴하시고 나서 다시 일한다는 게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내가 꼭 일을 하고 싶어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돈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3층 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플러스 그 위에 뭐 주택연금이니 토지연금이니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다층으로 연금을 설계하시는데 이러한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연금을 과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수령하는 게 좋을지 연금을 수령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필요하실 건데 컨설팅도 필요하고 포트폴리오도 짜야 될 것 같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서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행복한 고민이에요. 아직 그렇죠. 은퇴를 완전히 안 하셨어요. 노령을 받고 있는데 또 회사에 취직이 돼서 또 연금을 받게 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감액이 돼서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금연구소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은퇴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